저는 옛날에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와플, 쿠키 같은 것들을 끝없이 먹었는데요. 이 정도만 먹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내 앞에 있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디저트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때론 이런 음식들을 폭식할 때 결국에는 살이 더 찌게 될 거고 내 자신을 더 미워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극복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은 당 중독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게 되었죠. 제가 어떻게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당신의 설탕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당 중독이 100% 저의 의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심해질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의지력이 약한 편인데 그럼 제가 극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 중독 그리고 폭식은 호르몬의 장난입니다. 이걸 알고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스크림이나 쿠키를 한 번에 엄청 많이 먹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힘이 나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방금 먹은 설탕, 고탄수화물 음식은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이에요.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다시 혈당을 낮춰줍니다.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인슐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지다 못해 너무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 떨어진다 하는 기분이 들게 돼요. 실제로도 저혈당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몸은 다시 음식이 필요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돼서 우리가 또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먹게 되고 우리가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인 거죠. 이렇게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는 패턴이 지속되면서 당 중독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과 인슐린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드세요. 우리가 먹었던 설탕과 고탄수화물 음식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지방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호르몬과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나쁜 탄수화물을 넣어주면 중독을 극복하려고 해도 높은 확률로 중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배고프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지방은 배부르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배웠는데요. 저는 배부른 느낌을 배우고 싶어서 이 식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탄수화물 줄이라는 게 거부감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했어야 됐어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옛날에 지방을 포기했었다면 지금은 나쁜 탄수화물을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 하려면 이 음식들 끊어내야 되고 지방도 포기해야 됐었죠. 결국 뭐든지 포기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 지방을 많이 먹어도 되니까 이참에 고기 한번 마음껏 먹어보자.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을 했죠. 어떠신가요? 이제 나쁜 탄수화물은 한 번에 끊고 지방을 마음껏 먹는 겁니다. 좋아하는 고기, 생선, 그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부위를 드세요. 이러면 살찌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살 안 찝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당으로 폭식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저도 맨날 칼로리 따지면서 먹었는데요. 그래서 칼로리 계산 왜 안 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계산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데 지방을 먹은 이유가 뭘까요? 배부름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혈당이 안정화되면 호르몬도 식욕 패턴도 점차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포만감을 느껴서 그만 먹고 싶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버터를 이만큼 먹을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물리죠. 그런 거예요. 이런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서 음식 절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탄수화물이 주는 그런 가짜 배부름이 아니에요. 지방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알겠어. 근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아져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먹으면 케토시스 상태가 되는데요.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두뇌를 포함한 신체가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나쁜 탄수화물을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 신체는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피로, 두통, 짜증,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은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집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평생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처음에 저도 생각했는데요.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당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대사와 식욕을 안정화시키고 그 뒤에 다시 탄수화물 드시고 싶으면 다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당 중독을 끊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쿠키, 어떤 음식을 먹어도 폭식이나 중독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 중독으로 오락가락했던 감정들이 사라져서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당 중독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돼요. 한 번에 끊는 게 가장 쉬워요.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로는 50g까지 먹어도 됩니다. 대신 동물성 지방 같은 좋은 지방으로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 음식을 한 번에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지방 많은 고기 있잖아요. 마음껏 드세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삼겹살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어차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써도 안 먹고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일주일만 버티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내장 지방 제거에도 아주 좋고 다이어트도 자동으로 됩니다. 당 중독을 벗어날 때 가장 효과 있었던 저탄고지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이걸 공부하고 내 생활로 가지고 오려니까요. 실천하기에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간식 먹고 싶은데 어쩌지? 밥 대신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 많이 상담해 주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다이어트 가이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제가 어떻게 당 중독과 폭식을 극복하고 14kg를 뺐는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꿀팁과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댓글 참고해주세요.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